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우물한 개구리들이 바라보는 트럼프와 미국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급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성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착각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모두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자신을 세뇌하는 것은 많은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북한은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자신들의 일상에 충실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으나 엉뚱하게도 어차피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자기들 멋대로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암담한 현실입니다. 북한 핵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한국인데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북한 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 여기면서 그저 대충 핵 동결로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이 주사파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척을 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들이 사이비 보수 우파 자한당입니다. 논설가임내 하는 이들 중 대부분이 이번 판문점 회동을 그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쇼라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 신문들은 연일 핵 동결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망상을 기사로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신 나간 것들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던 없던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한 개구리들에게는 북한의 핵무장이 그저 동북아시아에서만의 문제로 보이나 봅니다. 지금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면 당연히 이란도 핵무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려나요? 아무튼 우물한 개구리 논설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개 돼지들에게 쇼만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 미국도 그저 쇼만 잘하면 대통령이 된다 생각하는 듯 합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것은 우리나라에서나 두고두고 사골 우려먹듯 우려먹으면서 문비어천가를 부를 일이지만 이미 미국 신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런 일회성 기사였을 뿐 트럼프의 재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나 북한 문제가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는 그저 수많은 국제 문제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정말로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아들 부시는 미국의 혈맹인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시가 대통령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민들 대부분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사실상 북핵 문제는 빌 클린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끌어온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부시, 오바마 모두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단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의 경우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깨기 전까지 오바마가 이란과 핵 협상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단지 재선을 위하여 판문점 쇼를 했다고 하는 주장이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일부 좌파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트럼프가 핵 동결로 마무리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벨 평화상도 받고 재선도 하고자 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만일 트럼프가 핵 동결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순간 그의 재선은 물 건너가 버린 것이라 해야 맞는 것이 미국과 미국인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19세기 식민지 개척 시대가 아닙니다. 굳이 영토를 확장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주수복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홀려서 호주머니를 털어대는 박사사칭 사기꾼이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정신나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점점 후진국으로 넘기고 있어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굳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인구만 넘쳐나는 그런 한반도를 일본이 욕심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일본이 아직도 한반도에 대한 야심이 있다면서 반의를 조장하는 그런 자들이 선각자인 양 설쳐대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개발이 되어서 세계 어디든 사정권에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고 크루즈 미사일이나 전폭기, 무인기들이 전쟁을 하는 시대인데 아직도 지상군의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평가하고 교두보 타령이나 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뒤떨어진 한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표를 내어놓으라 협박을 하기 위하여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다음에는 공산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설레발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년놈들은 좌파 년놈들보다 더 악질들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최대한 군사적 충돌 없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북한 핵이 해결되면 자신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북폭을 머뭇거리고 있는 트럼프에 대하여 온갖 쌍욕을 퍼부어대는 보수 우파 논설가들은 종북 좌파 논설가들보다 더 악질들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양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도 그에 못지않은 병신짓을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한 병신짓을 할 것이 뻔한 자유한국당으로 힘을 실어주자 주장하는 자한당 국회들과 보수우파 논설가들은 결코 잊지 말고 그날이 오면 종북 좌파들과 함께 꼭 처단하여야 할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저 가만히 자신의 호텔 마라라고에서 푹 쉬고 있다가 내년 11월 대선에 나서기만 하면 당선될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극좌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들이받으면서 국경을 개방하여 아무나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은 다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넘어온 이들에게도 무상 의료를 제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하여 충당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좌파 것들의 생각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민주당 극좌파의 무책임한 정책을 보면서 민주당은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수파 정당이라는 자한당 것들이 저 따위 미친 정책을 하는 좌파 정당을 따라서 좌클릭을 하여야 집권할 수 있다 오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우파를 표방하고 있는 자한당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린 것은
정치인과 연예인을 혼동하여서 신문과 방송에서 낯익은 이들이 나오면 투표를 하는 국민들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황세모가 자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입에 오르내리는 이들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그러나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자한당을 개혁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인물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저 득표율만 생각하는 구태를 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라는 헛개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였다가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결국 그는 문재인에게 단일화를 당한 후 결별하고 신당을 꾸려나가서 지금은 무엇하고 있는지 신문지상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이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그저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니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서 그저 한자리 약속하고 영입했다가 의견 충돌로 갈라진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금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만큼 삽질을 하고 있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차기 총선에서 160석은 무난하다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찬과 탄반이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자신들의 의석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에서 자한당은 100석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세모가 그리도 목매고 있는 중도 표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한당보다는 비록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표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우파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한당에 표를 몰아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개소리에 또다시 속아 넘어간다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꼴이 나고 말 것입니다. 어차피 보수우파표 30%로는 자한당은 개헌 저지선 확보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의 발전을 방해만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조원진에게 10%를 주었더라면 자한당이 지금처럼 좌클릭한다면서 병신짓이나 하고 있을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한애국당에 10%를 주었더라면 탄찬 쓰레기들이 고개 꼿꼿이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에게 10%만 주었더라면 김무성, 유승민이가 계속 정치한다 설쳐댈 수 있었을까요? 보수우파 국민 여러분, 자기 총선에서 좌파들이 개헌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로 개헌을 저지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총선에서 좌파들이 이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또다시 우리 공화당을 외면하고 자한당에 투표를 한다면 개헌을 어찌 막아야 하나 걱정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물한 개구리들이 바라보는 트럼프와 미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